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분명 한국을 막고 견제했음에도 한국이 1위를 달성한 통계가 집계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우러 전쟁의 여파로 모든 나라가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하면서 무기 수입에 열을 올렸고 흐름을 잡은 한국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유럽이 한국을 저지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공 원인을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가파른 성장에 유럽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가운데 CNN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폴란드는 원래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러 전쟁 개전 직후 독일은 폴란드 정부가 보유 중인 옛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면 레오파드2 A4 전차로 전력 공백을 대체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직접 원조하지 않은 이유는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 있어서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여 각종 전차, 자주포 등 약 2조 4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통 큰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나토의 창이라 불리는 폴란드에게 독일은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고물 전차만 20대를 보내는 등 실전에 쓸 수 없는 무기만 보내왔고, 이런 상황에 지난 4월 독일 국방장관 크리스틴 람브레히트는 자국에서 운용 중인 푸마 보병 전투 차량 350대 가운데 150대만 작전 투입이 가능하며 타이거 공격 헬기 51대 중 9대만 비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또 독일 라인메탈의 CEO 아르민 파퍼가는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상태라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수십 년간의 대치 상황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거둔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빚들 때문인지 올해 DX 코리아 2022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며 군사 고위 간부가 전세기를 대절해 오기도 하고 CNN, 로이터, NHK 등 외신들도 유례없는 취재 경쟁을 벌여 세계적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는 러시아군 관계자가 또 다른 날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가 방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춘에서는 한국의 다음 큰 수출품은 반도체나 K-팝에 있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액수는 100억 달러를 돌파해 기존 최고 기록인 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에서도 자국의 방산업체와 비교해 이것만큼은 인정한다며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우선 일본의 방산업체는 사실상 몰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수업체 대부분이 지방 중소기업이며 대기업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이미 군수시장에서 손을 떼버렸죠. 지난달 일본에서는 패배라는 단어까지 쓰며 한국의 무기 수출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만 봤는데요.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을 향후 수출 분야의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러시아 특수를 보고 있고 단숨에 군수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 특수를 맛본 국가로 더 배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는 냉전의 유물로 여겨지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꾸준히 해외 파병을 보내는 국가 이외엔 국방 예산을 조금씩 감축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국방 예산을 끊임없이 줄여왔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병력만을 유지한 채 최고라고 정평이 나 있는 무기 수출에만 집중해왔는데요. 그렇기에 정작 필요할 때 폴란드에 고물 무기밖에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60년간 끊임없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죠. 이러한 특수를 노리고 그런 게 아닌 위로는 북한, 아래로는 일본이라는 전범국들에 둘러싸여 있어 군사적으로 방심할 수 없는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이유를 한국 방산이 방산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율이 177%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는 상위 10개국 중 1위의 성장세로 유럽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보도하며 최근 미국과 프랑스가 엄청난 무기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좋게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이는 자국의 무기 체계를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의 무기 체계를 두고
지난 70년 일본은 한국보다 갈라파고스화가 심해 자국 개발, 자국 생산에만 집중해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의 무기 개발이 활발했을 당시 전차 한 대를 만들어도 철도로 운반할 수 있는 가벼운 중량을 추구했죠. 해외로 전차를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해외 다른 전차들이 중량을 더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내 사용에만 중점을 둬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는 한국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도 무기를 자국 생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국의 기술력에 너무 심취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하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고 일본에 빗대어 비유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다양한 지형과 극단적인 기후를 가졌기에 이에 구애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했는데요. 또한 다른 나라들과 활발한 기술 공유를 통해 시장 확보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렇기에 비싸기만 한 일본 무기 체계와 달리 저렴하면서도 파괴적인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그리고 세계 시장의 요구에 충족했기에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점을 일본도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미국, 러시아 등 해킹에서 훔친 기술로 만든 무기를 자국 개발, 자국 생산이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서류상의 성능이 실제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홍보물만 주구장창 찍어내고 있죠. 그리고 CNN에서는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집중 보도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러시아 중국의 행보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예산을 역대급으로 편성하며 기존의 우방국들과 계약했던 무기 수출을 미루고 자국의 무기 충당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2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고려하기 전에 들여오고자 했던 미국 최신형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 도입이 2025년은 돼야 첫 인도를 받게 되었고 F-16 전투기 제공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미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은 자국에 보급할 무기도 모자라서 안 되고 독일은 지난 30년간 군비를 축소하며 무기 체계가 엉망이 된 상황에 한국이 그 공백을 완벽히 메꿔주었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한국이 폴란드와 초대형 거래를 체결했다는 점이 꽤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특히 유럽연합끼리의 거래를 우선시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군사 분야는 더더욱 그렇겠죠. 한국은 나토 협력 파트너십이지 나토는 아니라서 무기 거래에 있어 우선시되는 국가가 아닌데 폴란드가 이 규칙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나토까지 고려해서 한 해 예산을 책정하고 러시아 침공에 대한 지원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당장 방위가 시급한 폴란드가 한국과 거래를 집행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절대적인데요. 현재 유럽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쓸어 모으는 중입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생산 라인 확충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다만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죠. 자신들이 쓸 무기 확충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기에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많은 거래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흘러들어가 꽤나 씁쓸한 상태일 것입니다. 미국은 방산산업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데요. 소문으로 미국이 신무기를 공개했다는 건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는 신무기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그리고 다수의 무기 개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방산 시장에 파이를 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해 미사일 지침 해제나 원자력 개발 제한 등 온갖 제한만 잔뜩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서도 그렇듯 산업 분야에 있어 다른 누군가의 성장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물론 FA50이나 F-16 등 한국과 미국이 상부상조하는 공존 분야도 분명 있으며 방산 시장은 우크라이나 유럽이 러시아와 싸워야 하는 마당에 무기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라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피터 리, 톰 보넌 연구원은 미국이 유럽과 인도 태평양 전략에 군사 지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동맹국들에게 고급 무기를 제공하는 한국의 능력과 의지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수십 년간 자주국방에 힘써왔으며 이러한 사태를 노리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생존과 투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방위비가 수직 상승해 한국은 완전히 흐름을 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사태로 인해 오히려 전 세계의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으며 묵묵히 준비해온 결과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대한민국 방산기술자분들의 밤낮도 없는 비와 땀입니다.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의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술자분들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